저런 거를 다 개발을 하지. 저런 거 발견을 하지. 인지율은 저런 걸 발견하고 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많이 신기하죠. 많이 신기하지 않나요? 과학자가 아닌 것 같다. 계속 가보죠. 저번에 이제 이탈미 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와갖고 이탈미를 할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탈미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저 증거를 조금이나마 조금 와닿게 하고 싶어갖고 조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개념의 한 60% 70%는 다 끝냈어요. 갈게요. 얼른 나머지 것도 얼른 조금 하면서 얼른 가보자. 보면 이제 감옥파는 우리가 빅뱅 이론을 이제 만들었는데 빅뱅 이론이 뭐다? 계속적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얘는 새롭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질량을 일정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밀집도 때문에 밀도도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진 게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그러면 원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쿼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조금 처음에 이제 태초에 생겨갖고 걔네들이 모여갖고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됐고요.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오겠죠? 근데 그 시기가 짧다 아니면 길다? 짧았다고 해야죠. 그쵸? 빅뱅이 시작된 후에 몇 분 후에 바로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3분 후에 만들어진다?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럼 외워줘야 돼요. 그렇죠? 온도는 그래도 현재 좀 꽤 높은 편이에요. 15켈빈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표르기죠. 여기에 있는 태초의 빅뱅이 거고 빅뱅이 진화 과정을 통해 갖고 원자까지 가는 과정인데, 선생님 손을 보세요.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점차 낮아질 예정이니까. 손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다 객관식이 나와요. 그렇죠? 핵이 만들어질 때 3분, 고작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에서 원자가 그 다음 코스이긴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죠. 그렇죠? 빅뱅이 여기서 3분부터 뭐 3분 거의 뭐 차이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빅뱅부터 따져요. 빅뱅부터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38년 아니야? 38만 년이에요. 엄청 차이 나는 거야.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때 온도가 얼마라고요? 3000 켈빈이라고요. 외워줘야 돼.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온도가 더 떨어져 있을까? 더 올라가 있을까? 현재는 좀 떨어져 있겠죠. 현재 온도가 몇 켈빈 정도 된다고? 3켈빈. 3켈빈이 온도계로 재면 영하 270도 정도예요. 춥죠. 되게 춥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동그란 거 하얀색 막 이렇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거 없으면 걔네는 얼어 죽겠죠. 그리고 그거 입는다 그래도 막 더울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좀 이제 살 만큼 하게 이제 가고 과학적 우주는 안 가도록 하고 영화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는 영화일 뿐이겠죠.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뱅의 증거는요, 이렇게 원자가 생성됐을 때 그때 이제 빛들을 뭐라 부르겠다? 우주의 우사인데 이거는 이제 빅뱅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고 얘가 한 관측이 한 50년도에 좀 관측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 얘기를 좀 할 건데 질량비의 이제 최종 결론이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빅뱅 이론을 위해서 이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바꾸는 그 상황 당시를 따져보니까 그 결론이 질량비가 3대 1이 되고 이렇게 막 생기면은 3대 1이 유지가 안 된대. 그래서 3대 1이다 꼭 외우셔야 돼요. 수소가 많고요. 수소가 3배 많아요.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헬륨이 태어난 거고요. 지구상에 아니 우주상에 누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점 별로 조금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수소가 압도적이고 헬륨이 압도적인데 계속 헬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설마 뭐 1년 후에 막 늘어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아주 몇십 년을 오랜 기간을 거쳐갖고 헬륨이 좀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 비가 현재로 조금 측정할 때는 3대 1 정도 대략적으로 그냥 정확히 숫자적으로 3대 1은 아니고요. 뭐 3.0001 때 뭐 얘는 0.9999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거의 3대 1 수소가 3배가 많다는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자. 여기 체크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체크만 하죠. 일단 그 페이지에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빅뱅 이론 증거가 요 써있는 증거 확인하고 넘어갈게. 그다 필기하고 완전히 가서 일단 체크할 건데 거기 보시면 여기 써 있어야 돼. 그 페이지에 개념북에 빅뱅 이론의 증거라는 게 무조건 써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써 있나 보시고요. 자기 손을 써야 돼.
빅뱅 이론의 증거가 두 가지 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결론이 써 있어야 돼. 결론이 질량 일정, 밀도 낮다, 온도 낮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우주의 나이만 살짝 보고 갈까요? 우주의 나이가 현재는 얼마냐면 여기 이 정도 먹었대요. 우주의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죠. 138억년이라고 우주가 태어난 지가 한 저 정도 추론을 하고 있는데 좀 맞나 봐요. 과학자들이 우기니까 과학자마들은 다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냐면 요거 원자핵이 탄생될 때가 이렇게 화살표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원자핵이라고 밑에 써 주셔도 좋고요. 3분 15켈빈이 무조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일 때 시간이 38만 년 3천 켈빈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요. 맨 끝에다가 그냥 이거 기념으로 요새 나올 때 된 것 같아. 하나가 안 나왔는데 현재 우주 온도 3켈빈 이렇게 얘가 영하 270도 요 가끔 물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험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시면서 현재 온도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럴 때 쓱 손들고 3분간을 생각하면서 3켈빈이요 그러면은 과학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 새끼 뭐야? 이거 참고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깨같이 나오는 건데? 야 그럼 너 3켈빈이 몇 도인지 알아? 영하 270도요. 그럼 뭐야 저 새끼? 너 뭐야? 하면서 나는 나중에 뭐 물어볼 거예요. 너 공부 어떻게 했니? 너 왜 그런 거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럼 제가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싫어하지.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행평가 거기 그 우리 생기부에 잔뜩 잘 써줄 거야. 이 학생은 평소에 과학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안 써줘. 진짜 학원에 배웠구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것도 박스 좀 한번 하죠. 그냥 워낙 중요한 거니까 계속 요거 나올 때가 그거밖에 없어요. 원자핵 생성 3분 15켈빈, 그 다음에 원자 생성 38만년 3천 켈빈 이렇게.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시작해서 빅뱅이라고 밑줄 긋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쿼크하고 전자부터 생성이 돼요. 얘는 가장 그리고 이거 써놔야 됩니다. 기본 입자. 우주 생성의 기본 입자는요 저 딱 두 개예요. 양성자, 중성자, 원자의 원자 절대 아니에요. 저 개까지 보기 잘 나와요. 기본 입자, 우주의 가장 기본 입자는요 딱 두 개예요. 제 쿼크하고 전자라는 거 딱 두 개예요. 저거 외워놔야 돼요.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 생성됐고요. 체크했고, 얘를 우주의 복사에다가 박스, 그다음에 콤마, A를 약식으로 쓰죠.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1. 요 전체를 묶으셔갖고 빅뱅 이론의 증거. 딱 빅뱅 이론은 나올 것만 탁탁 나오기 때문에 좀 그 포인트를 잡아갖고 좀 외우시는 게 선생님들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요 정도 하고 완자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나오면 맨 이거 가지고 만들어요.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빅뱅이 시작됐어요. 처음 빅뱅이 시작됐을 때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거의 똑같이 있었대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1대1로 똑같이 있었대요. 제일 처음에는.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변한다 그랬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서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랬죠?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요. 그렇죠? 그럼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방출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방출하려면
이 온도가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가 낮을 때 에너지 방출이 조금 심하대요.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온도하고 에너지랑 좀 약간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흡수할 게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많아서 흡수를 좀 잘하고 온도가 조금 낮으면 에너지 방출이 조금 많이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 우주론은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죠. 빅뱅 이론에 의해서 빅뱅 이론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야? 온도가 팽창을 하면서 낮아진다가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 역할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이제 점점 온도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점점 낮아지니까 그러면 에너지 방출이 많아요? 에너지 흡수가 많아요? 에너지 방출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에너지 방출이 많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 1대1로 같이 있었는데 방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다 보니까 누가 조금씩 많아진 거야? 너무 어렵나? 좀 대답 좀 해보면 안 돼. 이게 내가 쟤 아는구나 하고 넘어갔지. 다 써주잖아.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며. 그치? 온도가 낮아질 때 방출이 일어난다며. 그치? 그럴 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며. 처음에 또이또이 10개 있었다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양성자의 개수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비율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점점 이제 생기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양성자가 많아졌대. 이것도 나와요. 외워야 돼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아져요. 근데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이게 몇 대 몇이냐면 7배가 많아진대. 7대 1까지 요 정도까지 갔대. 현재까지. 양성자가 더 많아졌구나. 원래는 처음에 또 있었는데 그쵸? 온도 때문에 그런 거죠. 온도가 점점 빅뱅으로 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방출이 있었고요. 방출이 있다 보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양성자가 조금 많아지겠네. 그치? 그러니까 양성자가 이 새끼가 7배가 많구나. 중성자보다. 그쵸?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표가 이거 첫 줄을 보면 몇 개 있어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양성자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중성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7대 1이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 더 그렸어요. 왜냐면 헬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헬륨은요, 이제 헬륨 얘기를 할 거야. 헬륨은 가장 많은, 우리 헬륨은 두 종류가 있는데 2,3헬륨이 많아요? 2,4헬륨이 많아요? 2,4헬륨이 많잖아. 그치? 그러면 헬륨을 만들려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몇 개가 있대? 2,4헬륨은 중성자 몇 개 있어? 2개. 그치?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지네끼리 모여서 헬륨 핵을 만들어? 헬륨 원자를 만들어? 헬륨?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이렇게 모여갖고 헬륨 핵을 만드는 거야? 헬륨 원자를 만드는 거야? 핵을 만드는 거지. 원자를 만들려면 전자가 투입돼야 돼. 전자를 내가 쓰지 않고 언급도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갖고 지금 헬륨을 만들어기 때문에 중성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B가 7대1이니까 7대1 하나만 쓰면은 중성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한 줄을 더 쓴 거야. 한 줄을 더 써본 거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만나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만났잖아. 그럼 얘는 헬륨 핵이 만들어진 거죠. 맞지? 그러면 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양성자 하나를 뭘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 수소 핵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됐지? 수소 핵. 그러면 얘는 수소가 얘는 몇 개야? 수소가 몇 개라는 거야 지금? 결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수소가 얘가 지금 12개가 있는 거죠. 됐지? 그리고 헬륨 핵이 몇 개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죠. 결합을 하다 보니까 중성자를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대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1대1로 있었는데 처음에 뭐가 1대 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로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누가 많아진다고 누가 양성자가 많아진다고 몇 배 차이 난대? 7배 차이가 난대. 외워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 박스 치시고 7대1 박스 치시고 별표 3개 치셔야 돼. 외워야 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누가 많냐? 큰 틀로 양성자가 많고 몇 배 많냐? 7배 많고 비율로 7대1이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이제 핵이 만들어진 과정을 볼게. 핵이 이제 슬슬 만들어져. 핵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핵이 만들려면 중성자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 7대1의 그 과정을 2개를 쓴 거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2개 만나서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핵 1개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나머지 저쪽에 있는 거 12개가 다 누구야? 수소 핵이 되겠죠. 그럼 수소 핵이 이런 과정을 한번 겪을 때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수소 핵은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 그 다음에 헬륨 핵은 몇 개 있는 거야? 1개. 그래서 여기 박스 칠게. 수소 핵과 원자 핵의 개수비 12대 1이라고요. 그래서 12대 1이라고요. 그리고 개수비에다가 별표 3개 꼭 치셔야 돼. 이거 개수로만 따진 거. 개수로만 따진 거. 개수.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가 몇 개 있냐. 몇 개 있고 몇 개 있냐. 그걸 따진 게 얘는 12대 1이라고.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개수. 그래서 헬륨액은 1개. 수소액은 세어보니까 맞네. 10개 조금 넘네. 12개. 그래서 개수에 대한 비가 12대 1.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을 낼 건데 우리 수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헬륨하고 있을 때 개수비 같이 빼자. 지금 개수비를 좀 찾아보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잖아. 맞죠? 그런데 이 위에가 뭐라고? 질량은 약간 무게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그 질량비, 무게비가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얘가 1대4, 얘가 4배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 무겁잖아. 개수는 1개인데도 뭐가 이렇게 융합된 게 2개 이렇게 해보니까 질량비가 이게 1개당 따졌을 때, 1개당으로 따졌을 때 얘가 무겁다고, 4배가 무겁다고. 근데 개수는 수소가 좀 많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량비를 조사해보면 질량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면 얘는 1개당 질량비가 4배 차이가 나고 1대4인데 그런 개수가 얘는 12개가 있는 거고 그런 비를 갖는 게 얘는 1개밖에 없대. 그러면 총 질량비를 계산해본 거야. 그럼 2개를 곱해보면 알겠지. 1개당 1의 비율인데 그런 게 12개가 있대. 그러면 얘는 12의 질량비를 가질 거고 얘는 1개당 질량비가 4를 가지는 게 1개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는 4의 비율을 갖겠죠. 그런데 B라는 건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겠으니까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3대 1이 나온다고. 이래서 3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빅뱅 일어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제 그거 할 때는 요거 잘 나와. 뭐야? 수소액과 헬륨액이 3대1, 빅뱅 이론의 증거가 3대1, 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표로도 써줘. 아니면 말로 써주던가. 그치? 수소액과 그 다음에 헬륨액의 개수비가 몇 대면 12대 1이고 그 다음에 수소액과 헬륨액의 1개당 질량비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비가 1개당 개수가 얘는 12개나 있는 거고 1개가 있는 거고 1개당 질량비가 1대 4이므로 총 질량비 아니면 그냥 질량비는 아니면 최종 질량비는
3대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이상한 얘기 안 써도 돼. 딱 이거만 써주고 아니 도표만 딱 써주는 거예요. 깔끔히. 이거 애들 엄청 감점 나와. 그리고 모르 이유 그냥 몰라서 이유만 외우는 친구도 되게 많아. 아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애들이? 한번 해볼게. 제일 처음에 우리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걔네끼리 모여갖고 이제 핵들을 좀 이루게 될 건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몇 대 몇이야 비율이? 1대1. 그치? 그러면 빅뱅 때문에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빅뱅 이론에 의해서 빅뱅 때문에 그래 증거가 되는 거야. 빅뱅 때문에 누가 더 많아져? 양성자가 많아져. 몇 배 많아져? 7배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핵을 만들기 전에 양성자 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7대 1이 되는 거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7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양성자, 중성자가 조금씩 모여갖고 헬륨 핵을 만들어 가겠지. 그치? 헬륨 핵을 만들어 갔을 때 그 개수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대. 한 개당 개수나 그 만들어 가진 개수비를 좀 조사를 해봤대. 누가 많아? 수소액이 개수가 좀 많아? 아니면 헬륨액이 개수가 많아? 수소액이 개수가 많지. 그치? 개수가 몇 개 많아? 몇 배나 많아? 12배가 많지. 그래서 개수비를 몇 대 몇이라고 부른 거야? 12대 1로 얘기하는 개수비. 그 개수라는 거에 꼭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개수비냐? 시험에 그거밖에 없어. 개수비 12대 1, 질량비 3대 1. 한 개는 이거는 설명할 때 나온 거니까 이거는 객관밖에 안 나와. 이거는 설명할 때 나오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한 개당 질량비는 이건 잊어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12대 1이냐 3대 1이냐를 매치를 잘해야 되는데 개수비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면 12대 1.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고려를 총해서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 됐죠?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만 포기하고 완전해서 한번 더 볼게요. 보자. 처음에 1대 1은 그냥 무시할게요. 처음에 그러면 이거 아까 박스 쳤을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이렇게 화살표 한번 해주죠. 이렇게 양성자가 많고 7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박스 쳤을 것 같아. 원자 핵과 헬륨핵의 개수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대 1이라는 거.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걸 뽑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거 진짜 몰라. 왜 무슨 3대 1이에요? 진짜 물어보는데 학교에서 또 이런 거 물어봐. 3대 1인 거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 지금 학교에서 물어볼 거야. 과학 수업에. 과학 선생님이 자꾸 물어봐 이런 거. 선행이 돼 있는지도 알고 싶고 왜냐면 이 과학은 질문부터 시작하거든. 수학부터 더 엄해.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애들은 거의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준비하고 가르치면 이 질문이 없을 거고. 그러면 무조건 그 대답을 하는 즉시 자기 생기부에는 무조건 플러스 점수가 계속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 보는 거에 거의 같은 버금가게 과학에서는 수행평가 점수가 그 생기부 점수, 뭐 대입 점수가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답변은 하나같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계속 써줘. 그럼 무조건 그것도 하지. 관심이 많다. 가장 교수들이 생기부평가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관심이 많다는 게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대입할 때. 관심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습을 하게 된다고. 뭐 책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적이고 교수들은 그런 것들 대학이나 어려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 그 단어들을 좋아해. 막 애들하고 협동하고 열심히 막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막 열심히 활동해서 보람감도 갖고 그딴 단어는 뭐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교수들은 관심이 없어. 지들끼리 동아리 활동해서 뭐 핑크탐도 가졌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성취감도 가지고 한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갖는 과정이고 다 써 있어. 그리고 솔직히 생기부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해서 다 똑같아. 생기부 맨날 고3 때 갖고 오라는데 보면은 다 똑같아. 왜냐면 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누구를 좀 잘 써주고 누구를 못 써주게 좀 그래서 그냥 하나 작성하시고 컨C, 컨V로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 보고 신기해. 야, 애들은 모르지. 지건 생기부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애들 다 갖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캡처 떠서 보여주던가. 야, 미연이 생기부고 얘는 우리 철수 생기부는 어때?
지금 똑같네요. 그래 니는 똑같은 쪽 했으니까 똑같지. 그러면 그런 거구나. 그때 가서 알죠. 고3 때 가서. 근데 고3 때 알면 늦지. 고3 생긴 거 거의 마감되는 시즌인데 고1 때 알아야지. 그래도 더 적든 보완을 하든 어쨌든 하죠. 어쨌든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3대 1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질량비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우주 배경 복사.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빛을 그냥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게 다시 한번 빅뱅 이론의 증거된다고. 선생님 지금 10번을 얘기한 것 같아. 빅뱅 이론의 증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이 망한 놈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입에 안 붙어 자꾸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우주 배경 복사는 뭐 3대 1이라는 거. 됐지? 모프 할아버지 등이 나오네. 가시, 까모프, 러시아 할아버지 이것도 물어봐 진짜 재작년에 물어보더라. 까모프 할아버지 어느 나라 사람이 아는 사람 독일 막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미국, 영국 그럴 때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쨌든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졌을 것이다의 박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0켈빈이 나오네요. 3000켈빈은 언제죠? 3000켈빈은 언제더라? 3000켈빈? 언제? 38만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원자가 생성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재는 2.7켈빈 약 3켈빈 이런 좀 소중까지 외우기 좀 그래서 현재는 이제 3켈빈 정도 된다는 게 한 번 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발견됐다고? 이거 내용 선생님이 뭐 이게 잘 안 해주더라고. 언제 발견됐어요? 이게 1964년에 발견됐대. 64년도에 그걸 관측해갖고 발견을 했대요. 그 다음 페이지 가죠. 이제 마지막 스펙트럼. 스펙트럼. 마지막. 현준아, 빅뱅 어때? 할만해? 진짜? 우리 주연이한테 빅뱅. 진짜? 이거 애들 돌아버리는데 빅뱅 말하지 말아요.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맨날 빅뱅인데? 잘하네. 요새 또 빅뱅 할만해? 와, 빅뱅만 하면 이제 처음에 치고 나가는 거죠. 빅뱅에서 애들이 뭐 단어는 좋아하는데 빅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단어적으로 강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빅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4월에 가서 빅뱅. 선생님 빅뱅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10대 1로 나오고 7대 1로 나오고 3대 1로 나오는데 그게 맨날 헷갈려요. 맨날 그지랄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지긋지긋하게 들게 될 거니까 조금 미리미리 잘 준비해놨으면 좋겠어요. 간대. 이제 스펙트럼인데요. 스펙트럼은 정의 좀 하나 써놓죠. 스펙트럼이요. 얘는 빛을 나누어 주는 것. 분광기, 프리즘. 태양빛이 들어오거나 태양에서 이제 빛들이 광원이 이제 나오면 이제 빛들의 이제 우리가 보이는 빛이 있고요,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안 보이는 빛들이 조금 대표적인 빛이 뭐 생각나는 거 혹시 미는 뭐 있어요? 선으로 뭐 막 끝나는데 적외선, 뭐 자외선 이런 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고 있어 선크림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지개 보여요? 무지개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 보통 프리즘을 보통 세모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그 빛마다 그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이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대요. 이렇게 꺾인대.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프리즘이고 이게 프리즘이고 분광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대표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분광기를 통해야지만 이게 보인대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래서 우리나라는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외국은 조금 틀려요. 이게 지역마다. 그래서 중국은 뭐가 안 보이냐면 주황색이 안 보인대. 그리고 남색이었던 것 같아. 이게 안 보여서 오색빛깔 무지개래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현준이 오색빛깔 무지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이제 책봉, 과학 책봉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요 빛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야 돼? 스펙트럼. 그런 이제 예전 말로는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말거나 과학 그 전집에 들어있는 요거는 분광기 좀 무식하게 만들었죠. 한자어예요.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광원을 분리해서 나눠주는 거. 예, 미국 코쟁이들은 리즘이 프리즘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조금 이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역할을 조금 한대요. 그래서 요 스펙트럼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거든. 그 세 가지를 외워주면 돼요. 그렇죠? 제 첫 번째 이거는 암기 테마예요. 암기 테마. 그냥 빛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제 다른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제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럼 차이점을 보면 아마 확인 능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은 이게 컬러가 많죠. 색깔이 많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데 어쩌다가 이게 컬러로 이 컬러가 뭐냐면 이게 빛이야. 빛 보이는 빛 자외선 보이는 빛. 그래서 요 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개 하나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빛이 많은 거랑 보이는 빛이 별로 없는 거. 이렇게. 그렇지? 근데 세 종류로 나눌 때는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험에 나올 때 딱 세 가지 있어. 너 어디 갔냐? 세 가지로 해서 됐지? 하나하나 설명하자. 연속 스펙트럼 뭐냐면 얘는 그냥 밑줄 한번 칠까요? 일단 제목에는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그냥 컨트롤을 꼭 붙여내자.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는 스펙트럼. 그럼 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다른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검은 데가 있다는 얘기야. 검은 데는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검은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색깔이 띄고 있다는 얘기고 밑에는 검은 데가 있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두 개는. 근데 얘는요 언제냐면 고온의 광원이 여기다 박스 칠게요. 광원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보통 나오는 광원은 별에서 달, 다 이렇게 광원 발출할 별, 스타, 별. 보통 별을 많이 지칭하고요.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요것들이 객관식이 나오고 다음 중 스펙트럼의 설명이다. 오는 것은 몰라라.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건 흡수하고 방출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그림으로도 조금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림으로 조금 나오기가 애매한 게 원래 그림으로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학교 시험지가 조금 이게 흑백 복사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조금 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글씨로 조금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선생님이 흑백 그 스펙트럼 그 잘 보이게 이렇게 하는 그 복사가 있거든. 그걸로 이제 대체해서 스펙트럼을 진짜 싣기도 하고. 근데 컬러가 왔다죠. 근데 컬러 아직 시험지는 아직 학기 시험에서 없어갖고 어쨌든요 좀 크게 복사하시고 이게 눈에 띄게 이게 구분짓게 복사를 해주세요. 딱 봤을 때 연속이다, 방출이다, 흡수다 그렇게 알게. 어쨌든 얘는 모든 놈이 색깔로 져 있다. 이 표현은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깔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끊어진 구간이 없다는 얘기야. 끊어진 구간이 없고 연속적으로 색깔의 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름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랬고 얘는 고온의 광원에서 빛을 방출할 때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고온의 광원에서 빛을 방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시험 비율로는 좀 덜 나오는 편이고 이제 흡수 스펙트럼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빛이 흡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빛이 날아오는데 흡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눈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오다가 그래도 많이 통과를 했지. 많이 통과했는데 껌댕이들 있죠. 이 껌댕이 애들이 흡수가 돼서 안 보인다는 얘기야. 프리즘으로 보면. 그렇지? 빛이 이렇게 왔어. 빛이 이렇게 이제 광원이나 태양이나 이렇게 오는데 빛이 오면은 이게 끝까지 통과해서 오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오다가 뭐 어딘가에 흡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얘는 검은색이 되는 안 보이는 거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얘가 뚫고 왔어. 그럼 뭐 보라색 보이는 거고. 또 오다가 어딘가에 흡수가 됐어. 그러면 검정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이 많은데 가끔가다 얘는 완전 검정이잖아. 이런 완전 검정이에 어쩌다가 뭐 하나씩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이게 거의 다 색깔인데 거의 다 보이는데 조금씩만 안 보이는 거.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 얘랑 그런 차이를 아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색의 흡수선 요 단어 나오면 바로 흡수 스펙트럼하고 연결해야죠. 이걸 흡수선이라 불러. 얘는 방출선이라 부르고 흡수선, 흡수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완벽 암기상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별의 대기를 통할 때.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올 때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별의 대기를 통과할 때 이런 일이 잘 벌어져요. 암기상이에요. 어디서 흡수가 많이 돼? 별의 대기, 지구권 대기를 통과할 때 흡수가 돼.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 통과할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된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된대요. 이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흡수 스펙트럼 이게 쌤한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테마 중에서 이 스펙트럼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건 빠짐없이 나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보다 빛이 오다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방해물로 인해서 흡수가 된 부분에 그걸 표현한 건데 흡수 스펙트럼은 어디서 교과서에 제일 잘하는 표현이 대기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얘는 빛이 방출할 때만 그때만 잠깐 빛이 조금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나올 때 잠깐 방출할 때만 요때만 방출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짝 빛이 방출할 때만 일부 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검은색 바탕. 이게 유일한 거죠. 딴 데는 검은색 바탕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이제 순간적으로 쭉 나올 때 그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리고 얘는 언제 이런 일이 많이 관측되냐면 가열된 기체 관측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험은 방출하고 흡수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또 어디 표현에 주목하면 되냐면 이 표현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는 기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여. 기체야. 이렇게. 제 연속 스펙트럼은 그런 말이 잘 안 하고. 그렇지? 그래서 흡수는 언제가 잘 돼? 저온일 때, 저온 기체일 때 흡수가 잘 되고 방출할 때 언제? 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것들은 얘는 불안정해서 그래. 그래서 가열된 기체일 때. 뭐 있을까? 없어? 특별한 거 없으면 들어가서. 수업은 듣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 정도만 나오면 돼요. 됐죠? 그러면 회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이제 오토칩도 많이 했었는데 완전으로 가죠. 완전 바로 갈게요. 자, 바꾸니까 1, 2분만 끌었다 하자.